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29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역대급 초강성 지도부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자, 여기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은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핵심 척건인 한동훈 법무장관을 무차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한동훈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쪽 두 사람 주변을 엮어서 또 윤핵관, 소위 말하는 지금 이준석이 프레임을 건 윤핵관까지 다 묶어서 국정농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자, 민주당의 초강성 지도부 첫날부터 한동훈 탄핵, 김건희 특검, 또 국정농단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중간에서 방어를 해야 될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로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새로운 리스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의 민주당, 김건희, 한동훈부터 건드렸다. 자, 국정농단 프레임까지 꺼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이 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앞다퉈서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듯이 발언을 쏟아냈고, 당대표 이재명은 짐짓 민생에 전념하는 것처럼 마치 교통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이 지금 직접 나서지는 않겠죠. 본인에게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그때부터 나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이 오늘은 앞장서서 이런저런 이 공격 수위를 높였지만 곧 이재명과 검찰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수사 상황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첫날부터 터져나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서로 앞다퉈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 박찬대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최고위원입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또 과거에 캐캐묵은 이야기 다시 꺼냅니다. 뭔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국민에게, 지지층에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은 지금 이미 발의가 돼 있다. 그때 발의를 했죠.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 자, 169석 가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서영교 또 여기도 친명이죠. 지금 다 전부 친명이고 한 사람만 이 친문입니다. 고민정. 자, 서영교 친명이죠. 이재명 수호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민 한동훈 장관과 윤핵관,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이라는 말을 또 지어냈습니다. 김 여사 핵심 관계자. 이런 것도 다 이준석이 제공을 한 겁니다. 빌미를. 이상민, 한동훈, 윤핵관, 김건희, 김핵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그래서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2달 만에, 윤석열 정부 취임 2달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죠. 그 이후에 벌써 탄핵 어떻게 하든 이번에도 좀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데, 김건희 여사 특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선 실세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2의 최순실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진화한 국정농단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서영교 최고위원,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전선을 막 확대시키죠. 첫날부터입니다. 첫날부터.
장경태 또 최고위원 됐죠. 장경태도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한동훈, 이상민 동시 탄핵 주장, 이것은 그동안 당 안에서 이 철험회 같은 이 소수 강경파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이쪽이나 지금 최고위원이나 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그 싸움으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싸움꾼으로. 뭐 투쟁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일제히 달려들어서 핥히는 그런 그 당내 소수 뭐 철회매 같은 강경파들이나 지금 새로 뽑힌 최고위원들이나 다 같은 이 범죄에 속하는 정치인들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은 소수 강경파들이 주장을 했던 한동훈, 이상민 탄핵, 동시 탄핵도 최고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첫날부터 막 거론이 됐습니다. 자, 장경태는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 경찰국 신설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신설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복,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가시죠. 민주당 새 지도부 입장에서는 눈에 갔습니다. 한동훈, 특히 한동훈. 그래서 이 한동훈이 그전에 검수완박을 가지고 뭘 5년 동안 그렇게 잘못한 게 많게 야반 도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인사청문회 예결위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 간판 정치인들이 투쟁력 있다 싸움 좀 한다는 정치인들이 판판이 제압당했죠.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든 손을 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검수완박도 무력화시키고 하니 본인들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걸림돌이 되니 탄핵을 추진하겠다. 첫날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것도 있었죠. 유배법. 저 법무부를 저쪽에 가천 세종시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서울에 잘 왔다 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수단까지 동원을 해서 한동훈을 손발을 묶으려고 하고 있죠.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막 이렇게 한 것뿐이 아니고 이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나가서도 지금부터 여론전을 막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서영교 YTN 라디오에 나가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 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론전까지 동시에 펼칩니다. 자, 전부 친명인데 친문, 유일한 친문 고민정이 있었죠. 고민정도 따라서 동참합니다. 이 대열에는. 불교 방송 라디오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경찰국 문제를 뭐 시행령만 갖고 한 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지겠다. 마지막 수단은 이상민 장관 탄핵인데 그 부분까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전 최고위원들이 방송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최고위원회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첫 최고위원회로 주재를 했죠. 근데 본인은 짐짓 이 민생을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이 의도대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이재명이 민주당인데 이재명 본인은 이 협치를 내세우는 것처럼 대여 공세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짐짓 민생에 전념하는 채 하는데,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언언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같은 위치에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과거 집권당 총재일 때,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일 때 야당 총재와 했던 게 영수회담이죠. 지금은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회담을 하는 것도 이 격이 안 맞아서 국민의힘 대표까지 같이 끼워서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뭐 여당 지도부도 없고 지리멸렬 하니까 이재명이 내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이 사법 리스크가 몰려왔을 때
대통령과 맞서다가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팬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지금 영수회담을 막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둘러 하는 것은 뭐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뭐 한동훈을 공격을 하고 김건희 공격하고 또 영수회담 이재명은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결국 검찰과 경찰의 사법 칼날이 턱 밑에까지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와 함께 사회면에서는 이것은 정치면의 보도들이고 사회면에서는 이 경찰과 검찰의 이재명 수사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이 7건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 이재명과 가족에 대해서 7건의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 게 7건입니다. 강제 수사. 다른 거 합하면 10개까지 더 넘죠. 여러 건에서 수사 속도가 붙고 있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다. 가령 경찰이 작년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했던 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다 이렇게 발언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경기 남부경찰청인데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이것을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한 것은 허위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선거법은 9월 9일이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하는 겁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지금 경찰이 김혜경 씨를 소환을 해서 곧 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텐데, 자, 백현동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원래 민주당 당은 80조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은 당 대표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3조를 셀프 개정을 했죠. 이재명이 당무위원회 의장,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그거를 면책을 시킬 수 있도록 당대표 이재명이, 당무위원회 의장 이재명이 피의자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벌써 하나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또 하나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항과 별개로 백현동 사건의 배임,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경기 남부청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지난 23일에 소환 조사를 해서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원지검은 이준석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의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납부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공소시효가 다음날 9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고,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할 겁니다.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지금 오늘 첫날부터 벌떼처럼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겠죠. 여론전까지 펼치겠죠.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커버해야 할, 중간에서 막아내서 이재명과 같이 맞짱을 떠야 될 여당 지도부는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고민은 깊어질 것 같은데, 하루속히 이준석 에 대한 거리끝이 문제, 추가 징계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고 새로운 강력한 지도부, 이준석이 아닌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하루속히 출범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반등했다는 그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을 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됐습니다. 성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